자, 안녕하세요. 월라비와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비의 강병입니다. 저는 오늘 신차가 아니고 신타 행사에 왔습니다. 제가 신차보다도 더 재밌게 생각하는 행사가 바로 이런 타이어 론칭 행사인데, 오늘 BFG에서 나오는 올터레인 타이어 KO3를 만나보기 위해서 멀리 호주의 브리즈번 골드코스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타이어이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KO2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랭글러의 지금 KO2 이 올터레인 타이어 BFG에서 나오고 있는 타이어를 올 초에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드디어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타이어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자동차보다는 훨씬 길기 때문에. Is that my GoPro? Just the mud guard. 아, 오케이. 자, 여러분, 방금 소리 들으셨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거친 코스에 저희를 BFG가 밀어 넣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호주의 이 브리즈번에서 골드코스트 쪽에 또 어딘가 외곽으로 나와 있는 산속의 어딘가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 새로운 KO3 올터레인 타이어에 대한 성능을 좀 체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줬는데, 제가 타이어 행사 몇 번 다녀봤지만 이번 코스는 좀 제대로 좀 힘을 줘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BFG가 원래 유명해진 이유는 동급에서 가장 질긴 타이어, 가장 튼튼한 타이어, 터지지 않는 타이어, 약간 이런 부분들의 컨셉을 주고 있거든요. 진짜 보기보다 훨씬 깊게 만들어놨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오프로드 장애물 코스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땐 쉬워 보였는데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BFG가 여러 가지 오프로드 레이스에 출전을 해왔죠. 바하 1000 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다녀왔었던 또 민트 400 레이스라든지, 이런 데에 경기용 타이어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그 컴파운드를 그대로 양산형에다가 적용해서 일반 이런 승용차용으로도 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타이어가 얼마나 질기고 튼튼하고 또 그런 와중에 얼마나 강력한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코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여기 엔지니어랑 개발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존의 KO2에 대비해서도 이런 접지력 성능을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더 향상시켰다. 그리고 내구성, 외부의 어떤 날카로운 장애물의 긁힘에서 버틸 수 있는 진정한 내구성, 이런 부분들도 한 15% 정도를 더 증가시켰다고 그래요. 원래도 질긴 타이어로 유명했고 안 터지는 타이어로도 유명했는데, 지금 나온 이 KO3는 자기들의 전작이었던 이 세그먼트 최고의 KO2를 다시 한번 능가하는 그러한 스펙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좀 전에 탔던 픽업 트럭은 안 닿았는데 얘는 닿는다. 그러면 다행이다. 저는 제가 자꾸 해먹은 줄 알고 차를. 너가 탈 때도 계속 긁었어? 제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운전 못하는 줄 알고. 우와, 그래서 락슬라이드가 닿는 느낌인데 거의? 지금 이 4 로우 기어에다가 놓고 부드럽게 그냥 엑셀만 밟아주면, 부드럽게 하지만 되게 끈끈하게 이 비포장 도로를 움켜쥐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도 중간에 엑셀을 좀 과격하게 이렇게 줘도 휠 슬립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거 KO2 타이어를 빨리 팔아야겠는데? 여기가 진짜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오른쪽 앞이 닿을 것 같은 이러한 공간인데, 와, 자, 비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ESP가 개입하면서 트랙션을 계속 잡아가죠. 부드럽게 손가락을 이렇게 줬다 폈다 하면서, 사실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실제로 이 엔지니어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KO3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3D 사이프가, 이게 이제 완전 트레드 깊이만큼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사이프 사이에 보면 또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홈이 있어요. 요 홈이 있기 때문에 사이프가 위에서 말랑말랑 움직여도 밑에 뿌리 쪽의 모양들은 원래 위치에 딱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이제 이 3D 사이프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진흙 같은 데 가도
그렇죠. 뱉어주면서 다시 먹고 가고. 맞아요. 이 윈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보면은 제일 큰 차이가 그 사이프들이 촘촘하게 더 있냐 없냐, 그게 제일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미끄러운 노면들이나 물렁물렁하고 막 변하는 이런 노면들 위해서는 그런 사이프가 있고 없고가 또 얼마나 깊게 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흙을 머금고 있다가도 이제 이런 물 같은 데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얼마나 또 빨리 빼주는지, 씻겨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물을 넣어놓은 그 이유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물에 잠긴 진흙 갈 때는 그 조향 성능도 대부분이 거의 한 반절 정도는 상실하거든요. 이걸 꺾어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KO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조향에 대한 어떤 컨트롤 제어권이 거의 운전자한테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KO2가 약간 그 이제 써본 유저들 사이에서 단점으로 지목됐던 부분들이 그 빗길 제동 성능이었거든요. 근데 빗길 제동 성능이 좀 아쉽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꽤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 KO3는 그 젖은路면에서 80km 제동할 때 제동거리가 4m 이상이 단축됐더라고. 자, 지금 타이어가 완전 젖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 차를 세워볼게요. 살려주세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약간 뒤로 이렇게 쓸려질 정도의 미끄러운 상태거든요. 너무 드라마가 없이 그냥 출발해서 가버리네요. 자, 저희가 어떤 노면을 지나왔는지 이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보시면 정말 이렇게 진흙들이 완전 다 틈틈이 메꾸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주행을 하고 나면 사실 이 그루브 사이사이를 빼곡하게, 정말 빼곡하게 이 진흙들이 다 끼고 있는 상태로 오게 되는데, 지금 이 타이어는 보면 중간중간에 빠져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실제로 이 그 사이프들이 해주는 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주게 되면서 이 사이에 껴있는 이런 흙들을 배토하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컴파운드의 이 고무 소재의 변화도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이 기존의 KO2보다 지금 어떻게 정확히 레시피를 바꿨다라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뭔가 실리카 성분의 함량을 더 높이거나 하는 쪽으로 좀 변화를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닿는 컨택트 패치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기존의 KO2랑 비교했을 때에도 이 블럭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고, 이 사이의 그루브의 면적들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졌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쓸 수 있는 접지력의 어떤 크기 자체를 조금 더 키운 그런 패턴이고요. 진짜 날카로운 돌이 여기를 찍고 들어가도 찢기지 않고 버텨주는 약간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강성 향상들, 이런 부분들도 측면에 있는 컴파운드 변경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자, 진흙에서 가장 최대한 느리게 가서 타이어가 푹푹 빠지는 현상을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4륜도 아니고 2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Even when you stopped and see how slippery it is, how it slides, now just take a look and have a look at the mud on the top of the tyre. And that's two-wheel drive. And then have a look at the treads that he's leaving after it and tyre. See how that's all caked? Yeah. Because it's not driving, it's just rolling through the mud. Now have a look at the rear tyre. Because he has had drive on the rear wheels, look how it's already pushed the mud out. So that tyre is not doing any work, it's just rolling. 일단 진흙에서의 어떤 배토 능력을 보는 건데, 근데 이번에 KO3에서 이 부분을 진짜 강조를 하더라고요. 흙을 뱉어내는 능력이 KO2보다 더 좋아졌다. 그게 이제 이 숄더 쪽에 그 약간 공격적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요 패턴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머드 포빅파라고 해서 낀 진흙들을 다시 이렇게 던져내는 그 트레드 패턴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진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이 트레드 패턴의 그 디자인과 배토 능력 때문에 토크가 걸리는 쪽 휠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루브 사이로 모래들이 좀 빠져나가는, 진흙들이 빠져나가는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빠져나갔네. 실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틈이 갈라져 있으면서 새로 그 흙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노면을 뭉켜질 수 있는 그 바이팅 엣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톱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자인이 이번 올터레인 타이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머드 타이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드 성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So what do we do here? We're just going for a drive in the new KO3s in the Ford Raptor. So here we've got a 75mm stone chip, so really sharp concrete rock to simulate Baja. Over the bumps, bit old timber, and then on the gas over the bumps, so really getting the KO3s to grip and drive, and then brake. So not only do they go, they brake, then you can steer. A little bit of brush just to get the apex, bring it back in, and there we go, KO3 flight has landed. You know what you're doing. 자, 이건 오프로드 위에서 그 긴급 제동 풀 브레이킹 테스트입니다. 일단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80-0에서 4.2m 정도 제동거리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차 한 대 거리잖아요. 꽤 큰 차이인데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로 제동력을 보여주는지. 오케이. No, it's too lazy car. Brake. 오케이. Okay. When ready. 자, 사륜으로 놓고 제가 속입니다. 40, 50, 60, 브레이크. 오. 초반 브레이크를 딱 때렸을 때는 약간 그 지표면 위에서 떠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0.12초 후에는 뭔가 발톱이 팍 박히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제동력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참 먼저 서기는 했어요. 근데 초기의 제동 반응은 일단 한 템포가 좀 느린 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올터레인 타이어고 일반적인 우리 온로드 레디얼 타이어에 비할 구는 아니니까 뭐 그 느낌들은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 뒤에 팍 올라오는 그 제동력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가벼운 오프로드 코스라고 했는데 약간 물도 건너고 뭐 이런 구간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약간 진짜 호주에 약간 그 캠핑을 들어가는 도로에서 벗어나서 뭐 살짝 한 번씩 들어갈 만한 이런 구간들인 것 같은데 잘하겠지 뭐 여기서 타이어가. BFG인데. 오, 진흙이다. 아우, 딥. 진짜 깊어요. 근데 앞에 이 진흙 구간이 꽤 떨어지는데요? 오. 쓱. 너무 쉬운데요? 한 번에 스핀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말 일말의 스핀도 없네. 이게 너무 재미없잖아 이러면. 약간 여기가 이 사이드월이 지금 이렇게 흙 벽에 짓눌리는 이러한 상황들로 일부러 좀 밀어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타이어가 옆면이 닿게 지금 가고 있는데 뭐랄까 이 지금 숄더 부분부터 트레드 면까지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그루브 디자인들이 측면부까지도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울룩불룩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윗면에서 옆면으로 이렇게 그 땅 닿는 면적이 이렇게 넘어갈 때도 그 이어진 어떤 접지력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괄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So if I go by just two-wheel drive, do you think I can make it? Yeah, probably. Yeah. 자, Try it out. 너무 쉬워서 이륜으로 가보자고 제가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이륜 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륜 구동 바뀌니까 시동이 꺼지네요. 이제 오토 스탑 스타트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타이어가 좋아지면 사륜 구동으로 가야 될 길을 이륜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호주가 생각보다 이런 유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유틸리티 차량들은 디젤 엔진 사용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이륜으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악어도 있어, 악어. 응. 아, 이륜 구동으로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사실 사륜구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그 서스펜션의 어떤 트래블이냐 아니면 똑똑한 사륜구동의 어떤 디플락 시스템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결국에는 힘을 전달하고 빠지냐 안 빠지냐를 결정하는 거는 타이어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는 언제나 저는 투자하는데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어느 튜닝, 차에 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보다도 타이어에 돈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쉬워요, 여기도.
이렇게 BF 굿리치의 새로운 KO3를 호주에 와서 만나봤는데요. 사실 오늘 타본 시승 행사 뭐 좀 코스가 간략한 부분도 있었고 뭐 이 한 번의 행사 가지고 타이어를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행사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타이어를 개발했던 개발진들에게 실제로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보면 그냥 동그란 검정색 고무덩어리 원일 뿐이지만 사실 타이어는 자동차 만큼이나 그 안에 엄청난 이 공학적인 요소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 인류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점탄성체 분야의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만난 KO3 일단 한국에 빨리 론칭이 되었으면 하는 기다림과 함께 또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리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